오늘은 훔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훔치는 걸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훔치는 사람들은 나쁘죠. 도둑놈, 사기꾼, 남의 물건과 재산을 마음대로 훔치는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훔치기라는 그 행동 그 자체는 꼭 나쁘기만 하지는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약 4개월 정도 한 유기농 쌈채소 농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쌈을 뜯고 일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있던 농장이었고요. 그곳에서 제가 좀 배우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또 저도 이제 서울을 빨리 떠나서 좀 시골 같은 데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돈을 안 받고 일한 지 한 2개월이 지났을까요? 원래 막 쌈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감당하기 어렵겠다 싶으면은 그걸 뽑아서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버릴 쌈들을 주워서 박스에 담아서 부모님 택배도 붙여드리고 친구한테 붙이고 제가 뭐 아는 절, 교회에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 쌈채소가 일반 백화점 같은 데서 사면은 300g에 5,000원 막 가는 그런 고급 쌈채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버리는 쌈채소더라도 제 주변 사람들은 그걸 한 박스씩 받아가지고 막 샐러드도 해먹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돈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라도 보상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릴 쌈채소를 박스에 담아서 주변 사람한테 붙이는 걸 한 게 제가 처음이었나 봐요. 아무도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어차피 버릴 쌈채소인데 그걸 내가 막 따로 챙겨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보내주는 게 꼭 막 훔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버릴 쌈채소를 박스에 담는 행위를 훔치기라고 속으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그 행위를 훔치기라고 이름 붙였으면서도 계속 더 당당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눈치 보면서 막 한 박스 두 박스씩 조금씩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막 6박스, 7박스 버릴 거 거의 다 박스에 채워 넣고 나머지는 그냥 손으로 주워가지고 버릴 만큼만 남겼어요. 그리고 묘하게 그 훔치기 행위를 할 때 스릴이 있고 막 재밌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느낌?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버린 쌈채소를 제 노동의 대가로 받는 막 보상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죠. 제가 토요일까지도 일을 했는데 한 달 내내 계속 일을 했는데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고작 버릴 쌈채소 몇 박스라뇨. 그리고 저는 그 쌈채소 농장에서 일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맨발로 막 흙도 밟으면서 일하고 몸도 되게 건강해졌고 막 시골의 그 유기농 환경에서 달리기도 시작하고 글도 쓰기 시작하고 되게 많은 게 서울에서 살 때와 비해서 건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버린 그 쌈채소를 박스에 주워 담을 때 느낀 그 즐거움은 그 자유로운 느낌은 그것이 훔치기였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하지 않았을 행동을 나는 해볼 수 있다는 그 감각. 남들은 그냥 버리는 거를 나는 챙겨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그런 감각. 저는 이때 저의 경험이 정당한 훔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훔치기와 정당하지 않은 훔치기가 있는 거예요. 훔치기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도 괜찮은 그런 정당한 훔치기가 있다는 거죠. 이 정당한 훔치기를 하면 약간 금기를 넘어선 것 같은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자기 보상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정당한 훔치기에는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훔치기라는 행동이 그냥 마냥 다 나쁘다고 여기는 걸까요? 일단 정당하지 않은 훔치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쁜 훔치기가 실제로 발생하면 내가 받을 피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받을 피해의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훔치기라고 말하면 먼저 아주 강한 도덕적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쌈채소 농장에서 어떻게 그걸 훔치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버릴 쌈채소를 박스에 담아서 가질 생각을 했던 걸까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돈을 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게 뭔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농장의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었고, 그 유기농이라는 되게 거창한 의미, 그리고 갓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온 저의 사정이 그냥 그런 노동이 어쩔 수 없다라고 계속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당시에 저의 노동력을 그 농장에게 훔치기 당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맨날 먹는 밥도 너무 맛있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니까 아 그래, 그냥 그 훔치기를 계속 정당화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는 훔치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그런 자동적으로 나오는 막 반응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그냥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내 노동력을 이곳 농장이 좀 훔쳐가도 괜찮아, 공짜로 써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버려진 쌈채소를 줍는 일을 훔치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나쁜 행동이나 여기면서 하지 않았을 원래의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훔치기라고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그 훔쳐지는 노동력의 빈자리를 내가 스스로라도 좀 채우기 위해서 되게 본능적으로 그 훔치기를 실행에 옮겼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훔치기와 정당하지 않은 훔치기를 구분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관적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게 스스로는 정당하다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부자의 물건 요만큼 정도야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좀 훔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이 한 행동은 나쁜 행동으로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정당화한 훔치기가 사회적으로도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선시대의 노비제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반들은 노비들을 소유하고 그들의 노동력, 그들의 신체를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당화를 했고, 그것은 당시에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정당화가 되었죠. 당연한 거였잖아요. 이런 예시들을 생각해 보면은 훔치기가 나쁜 것이라는 부정적 감정은 꽤 쓸모가 있는 감정입니다.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하게 만들고, 혹은 부당하게 신체와 노동력을 막 노비로 막 훔치는 그런 사회 질서를 바꾸게 만드는 동력을 제공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훔치기를 했을 때의 결과의 위험이 훔쳤을 때 내가 이렇게 느끼는 보상보다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둑은 그 조금 도둑질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가지고 인생을 허비해야 하고, 양반들은 노비들의 신체와 노동력을 좀 적당히 부렸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부리다 보니까 막 사회가 변하기도 하고
그 노비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생명의 위험을 겪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훔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 나의 장기적인 행복에도 확률적으로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한 훔치기야 라고 훔쳤다가 그것이 알고 보니까 정당하지 않은 훔치기였을 때 생길 처벌의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버려진 쌈채소를 훔치기 했을 때 느꼈던 그 자유감, 내가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만들면서 스스로 보상할 수 있다는 그 감각, 스스로 금기를 넘어서서 아무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보는 그 성취감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 유기농 쌈채소 대표 선생님도 뭐 어차피 버릴 건데 가져가도 상관없다 라고 말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의 본능적인 훔치기는 정당한 훔치기였어요. 근데 제가 만약 그냥 훔치기가 나쁜 것이라고 단정짓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거는 내 것으로 가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저의 유기농 쌈채소 농장에서의 생활은 지금 기억하는 것보다 더 특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내가 훔치기라고 생각했을 그 행위가 사실은 하고 나서도 아무 탈이 없고 오히려 내 행복에 더 도움이 되는 정당한 훔치기일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열려 있는 훔치기의 가능성을 막연한 훔치기에 대한 죄책감,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그냥 닫아버리고 산다면 나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되게 많은 자유를 스스로 그냥 차단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스스로 내가 보상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훔치기를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이미 겉으로 이거 너 가져도 돼 라고 승인한 것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거나 혹은 애초에 내 것으로 만들 생각조차 품지 못한다면 그 삶이 과연 즐겁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이 과연 자유로운 삶일까요? 저는 내 것이 그냥 이미 타인들에 의해서 정해져 버린 삶은 항상 노력을 해야만 하고 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닌 것이 그냥 내 것이 되어보는 경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조금은 당당하게 훔쳐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풍요롭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내 삶에 허용해준 그 훔치기가 나 스스로에게도 정당해야 하고 사회 혹은 훔치는 상대방에게도 정당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야 훔치고 났을 때 받을 처벌로 내 삶이 오히려 망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정당한 훔치기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는 훔치기를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의 그런 어떤 상대방을 가정한 의미보다는 내 것이 아니었던 게 내 것이 되는 것,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조금 더 주관적인 의미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훔치기라는 의미의 주관적인 본질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상대의 주관적인 의지나 존재와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되게 능동적인 행위잖아요. 사실 훔치고 나서 내가 상대의 의지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만 중요하지, 그것을 뭐 남에게 빼앗았는지 혹은 그 사람이 내가 가지길 허용했었는지 아니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지, 그런 상대방의 주관적인 의사는 크게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노비의 신체와 노동력을 훔친 사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양반들이 신분제 사회에서 누린 노비제도라는 혜택은 양반 입장에서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 중요할 뿐, 그걸 노비라는 상대방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느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상대방의 주관적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그 훔치기는 이미 행해졌고 정당한 훔치기이니까요. 다만 현대에 사는 우리의 시선에서 그 훔치기를 나쁜 것,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그 당시 노비들의 주관적인 의미에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선시대 당시 양반의 입장에서는 이미 훔친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관적인 의사를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비의 노동력과 신체를 훔쳤다 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 즉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 그 시대 양반의 입장에서는 최대치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훔치기의 주관적인 속성을 생각했을 때 정당한 훔치기에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훔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기가 훔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훔치고 있다면 그것은 애초에 더 잘할 수 있는 노력의 대상이 되지 못하겠죠. 내가 훔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더 잘 훔치려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막 훔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말할걸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그러니까 내가 훔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삶은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한 행위로 인한 처벌을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냥 그런 안타까운 삶에 불과한 거겠죠. 그럼 정당한 훔치기의 조건을 몇몇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이미 자격이 있는데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 그거를 훔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집의 이사를 도와줬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웃에게 어떤 노동력을 제공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줬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웃은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미안함을 가지겠죠.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런 도움을 줬을 때 굳이 막 그 보상이 필요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사를 다 도와줘 놓고 이웃이 뭐 밥이라도 살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보상을 받는 걸 사양했어요. 그래서 이웃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고맙다고 말을 했죠. 여기서 깔끔하게 내가 행복하면 상관이 없어요. 훔칠 이유가 없거든요. 행복하니까. 그런데 일을 도와주고 집에 가니까 갑자기 그냥 그 인사만 한 이웃이 괘씸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양했더라도 뭔가 상응하는 보상을 줬어야 한다면서 혼자 막 그 이웃을 미워만 할 거예요. 그렇게 그냥 계속 다른 이웃들에게도 어떤 보상을 받지 않고 계속 도와주면서 속으로만 왜 나는 이렇게 남의 일만 도와주고 사는 걸까 생각하는 게 나의 삶일 수도 있어요. 보상을 거절하면서 사실은 보상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훔치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내가 도와줬던 그 이웃에게 혼자 막 끙끙대는 게 아니라 밥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필요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의 것을 내 걸로 만드는 게 되게 훔치기 같잖아요.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정당한 훔치기야. 그 남의 노동력과 그 남의 어떤 밥을 사주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훔치는 거예요. 이웃이 그렇게 나를 도와줘도 그것은 원래 그냥 내가 훔칠 수 있는 것이니까
크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웃이 나를 도와주는 거, 밥을 사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아도 될 보상을 적극적으로 내가 훔치는 거죠. 만약 그 나의 정당한 훔치기를 그 사람이 거절한다? 막 내 것을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해. 그러면은 그때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자유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미 주어지고 있었던 건데 받지 않았던 것을 훔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써도 된다고 공유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막 굳이 안 써. 뭐 예를 들면 도서관이죠, 도서관. 이미 나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도서관에서 그 공간, 에어컨 바람, 책들을 공짜로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것이 비록 내 것이 아니더라도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똑같은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돈을 내고 카페에 간다면 도서관의 자원은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카페에 돈을 내는 대신에 편하게 도서관을 사용하는 거.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도 훔치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는 교회, 회사 혹은 뭐 이웃 사람들이 나보고 써도 된다고 허락한 어떤 공유 공간, 공유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원래 막 그것을 제가 혼자 내 것이 아니니까 훔치기니까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공유했으니까 사용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당당하게 내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것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훔치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안 하던 거니까요. 보통 우리는 그런 공유 공간이나 물건을 썼을 때 봐야 하는 어떤 눈치, 뭔가 내가 막 이거 쓰면은 내 걸 가지고 또 보상해줘야 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당신이 허락하지 않았냐, 내가 이걸 사용하는 게 싫으면 허락을 취소해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당당하게 내 것처럼 그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당한 훔치기 아닐까요? 그냥 내 거 쓰세요 라고 준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의 사용을, 그리고 정말 내가 막 이렇게 훔치고 있는데 막 도서관 쓰고 그 사람의 공간도 막 사용하고 그 사람이 공유한 물건을 막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쓰는 게 싫으면 취소하면 되잖아요. 거부하면 되잖아요. 그 순간 훔치기를 멈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훔치는 게 눈치 보이는 순간에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눈치 볼 게 두려워서 훔치기조차 주저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허락해서 내가 사용했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를 친다면 그냥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줘버려도 괜찮아요. 아니 저는 사용 안 하고 사용했고 제가 그냥 만약에 돈 내고 사용할 거면 카페를 갔죠 라고 하면서 그냥 10,000원 주는 거예요.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공유해서 내가 사용한 건데 내가 뭐라고 하면은 제가 뭐 아쉬워서 사용한 줄 알아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거나 받아라 하고 자기의 훔치기를 되돌리면 되는 거죠. 혹은 당당하게 아니 당신이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한 다음에 자리를 비워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그거는 정당한 훔치기였기 때문에 이미 내가 허락받은 걸 사용한 건데 갑자기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그건 되게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공유된 것을 보다 좀 더 당당하게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 이것도 정당한 훔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훔치기를 승인한 경우, 즉 나눔입니다. 나눔.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거든요. 어떤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 자기가 꾸린 휴게 공간에 보안시설을 두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많이 가졌지만 그것이 꼭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들어와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구절이. 보통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기 것을 다른 사람이 훔쳐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지내는데 정말로 풍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남에게 자기 것을 훔쳐가도 된다고 승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을 훔치기를 승인하는 거. 저는 이게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에 마음을 여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훔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자를 사야 하는데 의자를 사지 않고 주변 사람이 필요 없다고 나누는 의자를 그냥 받아버리는 거. 그거는 주변 사람이 나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의자를 훔쳤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으니까. 아는 사람이 기쁘게 사주는 밥을 막 다시 갚아야 한다, 내가 나중에 사줄게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부채감 느끼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고 그 사람과 편안하게 좋은 대화를 나누는 거. 엄마가 바리바리 싸준 그런 반찬들을 엄마에 대한 미안함 없이 맛있게 먹고 고맙다는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어쩌면은 나에게 승인된 훔치기가 아닐까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훔치기라면 어쩌면 훔치기에 마음을 여는 것은 다른 사람의 나눔에 내 마음을 여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을 훔치기를 승인하는 것으로 바라보면은 나눔은 그 자체로 완성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훔쳐도 돼요 라고 말하고 행하는 나눔은 그 다음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것들은 그냥 상대방이 훔쳐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냥 훔쳐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훔쳐가도 된다고 말해준 거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훔치기라는 그 자체에 관대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훔치기를 상대방에게 승인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승인한 훔치기의 어떤 대상을 내가 계속 훔쳤잖아요. 그러면 점점 훔치기가 훨씬 더 관대해져요. 나도 다른 사람의 훔치기를 승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나도 다른 사람의 것을 편하게 훔쳤으니까 당신도 내 것을 조금 훔쳐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훔치기를 나쁜 것이라고 여기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나눔은 반드시 보상을 전제하는, 내가 이만큼 나눠줬으니까 너도 내게 이만큼 나눠줘야 돼 라고 말하는,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그러니까 내 것을 줌으로써 너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훔치기에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정당한 훔치기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우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훔치기를 정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이 정당하지 않은 훔치기까지 정당화를 해버리는 그런 악영향을 갖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의식적으로 훔치기를 행할 수 있을 때, 생각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반드시 나의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훔치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눔이라는 긍정적인 행위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훔치기를 깊이 의식하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미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 사용하던 도서관, 당연하게 쉬어갔던 나무 아래의 그늘, 당연하게 누리던 따뜻한 가족의 온기, 당연하게 받았던 어떤 타인의 친절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훔치기일 수도 있었다 라는 점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훔치는 것이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에게 불을 훔쳤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의 영양분을 훔치고 자라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노비제도 사회에서 살았던 양반들처럼요. 그 모든 훔치기를 의식하다 보면은 우리는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훔치고 나서 따라와야 하는 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훔치기건 정당한 훔치기건 우리가 훔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 내 것이 되었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훔친 모든 것에 감사하다 보면 더 훔칠 필요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미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감사한 것들로 가득하거든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었다고 느낀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자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다른 사람이 막 싫어하는 상대방의 소유를 침해하는 정당하지 않은 훔치기의 필요성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더 많은 것을 정당하게 훔칠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정당하지 않은 훔치기를 향한 욕구가 줄어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쌓아가야 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을 두고 혼자서만 막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더 한번 훔쳐볼 수 있는지를 의식할 줄 아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훔치기가 자유로워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훔치기에도 관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인간이 되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내 것이 아닌 많은 것들을 이미 훔쳤기 때문에 너도 내 것을 조금 훔쳐가도 괜찮아. 저는 우리가 좀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훔치기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